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진행한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대안노선, 사업이 종료되는 서울혁신파크 직원 고용 승계 등 은평 지역의 현안 관련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공사의 인력 감축 계획에 반발하며 다음 달 9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은평구가 1인 가구 전입자 지원 대상을 기존 중장년에서 청년까지 확대합니다. 은평구는 전입자에게 생활 물품과 행정정보 안내서를 담은 웰컴 행복박스를 지급합니다. 고교 선택 설명회가 25일 양천구청 3층 강당에서 열립니다. 교육 전문가가 일반고와 자사고 등 고등학교 선택 전략과 내신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안내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인력 감축에 반대하며 다음 달 9일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교통공사 측은 대규모 적자로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고 노조 측은 인력 감축은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며 감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김호 기자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다음 달 9일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노조는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 측이 인력 감축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력을 감축하게 되면 시민과 직원의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파업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은 잠시이지만 인력 감축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 위협은 잠시가 아니라 지속적인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노조는 서울시가 노사 합의로 강제적 구조 조정은 하지 않겠다고 2번이나 합의했지만 지키지 않았다며 인력 감축과 외주화를 중단하고 최소한의 안전 인력인 771명을 연내에 채용하지 않는다면 파업을 막을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작년에 합의가 강제적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합의사항을 무시하고 지금 현장에 1인 근무가 많이 시행되고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마는 다시 인력 감축을 내세웠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인력 감축은 없애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총파업에 돌입하면 노사협정에 따라 노선 운행률은 평일 53.5%에서 79.8%를 유지하고 공휴일에는 모든 노선이 50%로 운행됩니다. 따라서 노선과 출퇴근 등 운행 시간에 따라 시민 불편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전철이 아무래도 출퇴근 시간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중교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대중교통 타는 거를 빌미로 총파업을 하게 되면은 시민들에게 상당히 많은 불편을 겪게 하는 거니까요. 시민들이 발휘해야 될 지하철이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노사 간에 좀 잘 협의하셔가지고 시민들이 출퇴근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사 측은 노조와의 합의에 따라 파업이 진행되더라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수 유지 업무 인력은 확보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MZ세대가 주축으로 알려진 제3노조인 올바른 노조는 파업에 동참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지난해 11월에도 인력 감축에 반대 총파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다행히 사측과 합의를 하면서 파업은 하루 만에 종료됐지만 올해도 과연 극적인 합의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데요. 지난 16일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서울시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 대안노선, 사업 종료가 결정된 서울혁신파크 직원 고용 승계 문제 등 은평 지역 현안 관련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손성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업성에 발목 잡혀 무산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 기존 신분당선을 용산에서 은평을 거쳐 삼송까지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통일로 교통 혼잡 완화, 강남북 간 지역 균형 발전을 근거로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서울시 국정감사에 나선 강병원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물론 여야 국회의원, 대통령까지 약속했던 사업이 좌절됐다며 이에 대한 오 시장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두 번의 예타가 좌절되는 걸 보면서 경제성 부족, 사업성 부족 아니었습니까? 네. 그때마다 서울시에서는 첫 번째 때는 BC가 0.89가 나온다. 두 번째는 BC가 0.94가 나온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번엔 되겠지 했지만 결국 좌절됐습니다. 공약을 내세웠던 시장님으로서 한 말씀 해주시죠. 지역 주민 또 사업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대안 노선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발굴해서 새롭게 시도해 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 노선 관련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강 의원은 신분당선 서북부 현장 대안 노선에 서북부 지역 주민 의견을 반영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 변경 계획에 꼭 우리 서북부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 과정에 우리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꼭 좀 보장을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는 12월 사업 종료로 문을 닫는 서울혁신파크 직원 고용 승계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서울시는 축구장 15개와 맞먹는 서울혁신파크 부지에 강남 코엑스 규모의 일명 혁신파크 경제문화타운 재조성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강병원 의원은 혁신파크 운영 중단으로 기존 시설관리 인력이 일자리를 잃게 됐다며 이들의 고용 승계 계획을 물었습니다. 시설관리 인력에 대한 고용 승계가 중요한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은 고용 승계를 원칙으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지역의 활용이 순조롭게 이어지게 되면 그 문제도 조금 순조롭게 풀릴 수가 있는데 약간의 공백 기간이 중간에 있는 것도 난점이고요. 또 사무 인력과 관리 인력을 조금 나누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큰 틀에서는 고용을 되도록이면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강 의원은 오세훈 시장 대선 출마에 대한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오늘 많은 의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다음 대선 출마를 기정사실로 하고 질의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선 도전이라는 게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피한다고 해서 또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가 나오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습니다. 이 밖에 야간 소아 응급의료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은평 세길 조성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주문이 이어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은평구가 1인 가구 전입자 지원 대상을 기존 중장년에서 청년까지로 확대합니다. 전입자에게 은평 생활에 필요한 종합 안내서와 생활 물품을 포함한 웰컴 행복 박스를 선물하는 사업인데요. 이번 지원 대상 확대로 올해 은평구로 전입한 19세 이상, 39세 이하 1인 가구 청년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원 인원은 선착순 600명이며 신청 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입니다.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고교 진학 설명회가 개최됩니다. 양천구는 25일 양천 디지털 미디어 센터에서 고입을 앞둔 자녀를 둔 학부모 등 구민 150여 명을 대상으로 고교 선택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설명회에서는 일반고와 자사고, 특목고 등 고등학교 선택 전략과 고교 내신 관리 방법, 대입 준비 전략 등의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참가 신청은 양천구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시기를 지나며 본격 디지털 시대가 시작된 가운데 비대면, 온라인 중심의 사회 변화가 낯설고 또 어려운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장애인들인데요.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들의 경우에는 정보 접근의 어려움이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양천구 임정호 의원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양천구의 임정옥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최근에 장애인의 알 권리와 정보 격차 해소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제 장애인들이 정보 접근 획득과 관련해서 겪고 있는 어려움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먼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전해드렸듯이 장애인들이 겪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재난안전 문자와 같이 안전과 관련된 필수 정보에서도 소외되는 점입니다. 청각 장애인의 경우 문자보다는 수어에 더욱 익숙하고 시각 장애인의 경우에도 음성, 재난 문자도 없을 뿐더러 시각 장애인용 휴대전화 음성 지원은 장문 메시지일 경우 지원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필수 정보에서부터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구정 안내 소식, 문자, 홈페이지 및 SNS 이용, 전자책 등의 이용에서도 여러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현재 양천구가 정보 전달을 위해서 SNS도 활용을 하고 장애인 복지 가이드북을 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방법들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는 네. 걸까요? 네, 우리 구는 현재 약 17,830여 명의 장애인들이 거주하고 있고 시각, 청각 등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유형을 가진 분들을 그 비율로 봤을 때 약 90% 정도로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제작하는 가이드북의 수는 일반 책자가 2,300부, 점자 책자는 60%, 전체 장애인 수에 비하여 약 13%만 제작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시설이나 동주민센터 방문을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이드북을 점차 줄여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정보 전달을 원활하게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SNS 경우도 정보 취약 계층인 장애인이 원활하게 사용하는 것은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문자 메시지보다는 장애인을 더욱 소외시킬 수 있는 홍보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장애인들의 정보 소외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들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근의 관악구를 보니 정보와 교육 예산을 약 3억 정도로 편성하고 스마트 기기 및 SNS 활용법 등의 정보화 교육을 온 오프라인을 통해서 무료로 추진하고 있으며 상설 교육장도 구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양천구도 상시 지속적인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며 이를 위한 예산 지원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장애 유형별 맞춤형 의사소통 서비스를 도입해 나가야 합니다. 장애 유형에 맞춰 맞춤형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결국 장애를 가진 분들의 정보 소외를 조금이나마 방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 제시될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양천구의회 임정옥 의원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높이뛰기 간판 우상혁 선수가 전국체전에서 통산 8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네, 이날 대회 신기록까지 경신했는데요. 보다 자세한 소식을 송효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남 목포 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제104회 전남 전국체전 육상 남자 일반부 높이뛰기 결선. 스마일 점퍼 우상혁이 또다시 날았습니다. 이날 우상혁은 2m 15에서부터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1차 시기에 2m 15를 넘고 이후 2m 21 역시 1차에 성공했습니다. 이후 2위 선수가 같은 높이를 넘지 못하면서 우승이 확정됐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자신과의 싸움. 우상혁은 2m 27에 도전했지만 1차 시기에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2m 31로 올린 뒤 깔끔하게 성공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자신의 종종 기록인 2m 36을 경신하는 것. 2m 37에 도전한 우상혁은 1, 2차 모두 실패한 뒤 도전을 멈췄습니다. 최종 우승 기록은 2m 32, 대회 신기록입니다. 작년에 조금 경미한 부상이 있었어가지고 제대로 높이 뛰는 모습을 많이 못 보여드려가지고 아쉬웠었는데 올해는 그래도 232라는 기록을 뛰어가지고 좀 기분 좋게 잘 마무리해서 기분 좋은 경기였던 것 같고요. 또 이제 많은 팬 여러분들께서 오셔주셨는데 그래도 그게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국내 대회에서 우승으로 마무리한 우상혁. 9개월 앞으로 다가온 2024 파리올림픽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혜창입니다.